자, 그 다음 장에 나와 있는 이 부분은요, 아까 설명드린 부분 그대로 있어요. 여기 사실혼 관계는 뭐 한다고? 부부가 아니니까 제외되고, 법률상 이혼을 했으나 생계를 갖지 않은 등 사실상 이혼한 것으로 보기 어려운 경우는 하나의 세대를 포함한다. 그죠? 그리고 30세 미만인 자녀는 세대를 따로 떨어져 나갔어도 같이 포함한다. 그런데 이러이러한 경우에 해당하는 것은 앞에서 설명드렸어요. 그거 읽어보시면 되고, 이번에는 자, 주택수 계산에서 제외되는 거 하나 보고 가죠. 여기 이와 같은 주택은 아까 중과세 그랬죠. 1세대, 2주택, 3주택, 4주택 주택수에서 제외. 근데 요거 있죠. 요거하고 여기 어디 있어요? 요거 두 개 1억 이하, 이거는 재개발 사업지구로 지정이 고시된 지역은 포함한다. 예? 정비사업지구로 정비사업으로 지정됐잖아요. 이런 지역은 1억 이하라도 중과세 대상에 뭐한다? 예. 그래서 정비사업에 관련된 건 뭐하고? 제외. 정비사업이 아니라면 1억 이하 주택은 주택수 계산에서 뭐한다? 제외. 요것도 오피스텔도 똑같습니다. 그리고 여기 상속받은 주택은 상속받고 몇 년 동안은? 5년 동안은 주택수에서 빼요. 중과세 대상에서 제외. 이때도요, 무엇도 해당이 되냐면 분양권이나 뭐 조합원 입주권 받은 것도 상속받았어요. 그리고 상속받고 나서 몇 년? 5년 안 지났으면 그 주택수 계산에서도 뭐한다? 제외한다. 됐습니까? 예, 그 정도만 보시면 되고, 다음 우리 사치성 재산이,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시험을 준비하는 학생들 같은 경우는 뭐 조금 신경 써야 되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는 뭐 큰 문제는 없는데 그냥 개념만 봐야 바뀌었으니까. 여기 요거 고급주택 있죠? 지금 주택 가격이 전부 다 올라갔잖아요. 그죠? 그래서 고가주택은 실거래 가격, 취득세에서 고급주택은 시가표준액이 6억을 부할 때, 초과할 때 고가주택인데 그거 6억으로 하면 수도권에 있는 주택은 전부 다 고급주택에 들어가, 웬만하면. 그래서 요번에 6억을 얼마로? 9억으로 상향했다, 이겁니다. 예? 그래서 아파트 같은 경우는요, 요거 245제곱미터 그랬잖아요. 245제곱미터면 전용면적 대략 몇 평? 73평이나 74평 정도 초과하면서 시가표준액이 얼마? 9억 초과할 때 고급주택이다. 그리고 여러분 복층형 그랬죠? 복층형이 뭐죠? 복층형 아파트 하면 뭐 말이 거창한 거지. 옛날 거 뭐 다락방, 예? 다락방 있는 거, 그게 뭐예요? 복층형이잖아요. 그래서 위에층 바닥면적, 밑에층 바닥면적에서 274면은요 대략 83평에서 84평 정도 초과하면서 시가표준액 얼마? 9억을 부할 때, 초과할 때 고급주택이다. 여러분 저기 삼청동 같은 경우 있죠? 성북동 같은 경우 회장님 집 단독주택, 단독주택 보면은 고급주택에 이렇게 들어가거든요. 대지 면적이 얼마? 200평 초과하면서 9억 초과. 아니면 건물 면적만 얘기했을 때는 100평 부하고 초과. 그런데 어디 성북동에 있는 그런 주택 취득할 때 보편적으로 보면은요 200평 안 넘으면 고급주택에 들어가니까 뭐 199.9, 198 얄밉게 이렇게 돼 있지. 그리고 건물 면적도 100평이 아니라 뭐 여기 보세요. 여기 요거 만약에 여러분이 단독주택을 하나 소개를 했는데 이 건물 면적이 331제곱미터를 뭐해? 초과. 그리고 요거 합쳐서 9억을 뭐하면 시가표준의 공시가격이죠. 개별주택 가격 9억을 초과하면 고급주택이잖아요. 이렇게 고급주택을 취득했어도 법에 피해갈 수 있는 게 취득한 날로부터 며칠 이내, 예? 60일 이내 용도 변경 등 공사를 했으면 그런 경우는 중과세 대상에서 피해갈 수 있어요. 어떻게? 요 330이니까 100평이잖아요. 건물 면적이 100평이면 비용을 들여서 여기 지하실에 보일러실로 되어 있거나 되어 있을 거 아니야. 용도가 그걸 뭘로 예를 들어서 주차장으로 만들면 주차장 면적 빼고 계산하는 거야. 그럼 주차장 면적 20평만 빼도 여기 연면적이 331이 안 되니까 고급주택에서 피해갈 수 있잖아요. 아, 취득할 때는 무슨 주택이야? 고급주택인데 취득해놓고 며칠 안에
60일 안에 공사 시작하면 된다 이 얘기예요. 그럼 고급주택에서 피해갈 수 있다. 참고로. 됐습니까? 예, 그 정도만 보시고 9억을 초과하는 거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네요. 그래서 우리 취득세에서는 역시 핵심이 되는 건 뭐냐? 예? 입주권하고 분양권하고 주택수죠. 예, 여기 보실래요? 여기서 자, 취득세 이제 마무리하기 위해서 보세요. 조합원 입주권하고 뭐 분양권이 있죠. 취득세하고 뭐 팔았을 때 뭐 양도소득세. 우선 입주권은요. 자, 매매로 취득하면 취득세는 언제? 계약서상 잔금 지급일 취득이에요. 그때부터 취득한 걸로 보는 거죠. 예. 그리고 뭐 상속받았으면 상속 개시일 사망한 날 됐어요. 근데 분양권은 취득세 내요 안 내요? 분양권은 취득세는 안 내요. 그죠? 그런데 언제 취득한 걸로 보느냐? 분양계약을 체결했으면 분양 계약한 날 취득하고 그날부터 주택수에 들어가. 그죠? 그 다음에 매매로 취득했으면 똑같아요. 계약서상 뭐 잔금지급 상속이면 상속개시일 분양권. 이해가십니까? 그래서 우리 많이 되는 게 뭐야? 분양계약을 체결했으면 분양권은 언제? 분양계약한 날부터 주택수 계산에 뭐한다? 포함. 취득세는 안 내요. 그죠? 근데 뭐는? 조합원 입주권은 취득세 내요. 근데 뭘로 낸다고 그랬죠? 아까요? 건물이 철거되기 전에 주택을 샀으면 주택으로 취득세 내는 거고. 이해가세요? 철거된 상태에서 대지권 취득했으면 토지 취득으로 취득세 내는 거잖아. 근데 분양권은 취득세는 안 내지만 취득한 날부터 주택수 계산해 보한다 포함. 그죠? 그리고 이제 양도소득세는요, 이거랑 틀리잖아요. 당초 조합원 있죠? 원조합원. 예? 기존에 주택이 있는데 철거되고 관리처분 계획 인가받아서 입주권으로 바뀌었고 나중에 아파트가 보이세요? 완성이 됐다. 그럼 당초 자산 뭐한 날? 취득한 날. 여기 보세요. 양도소득세는요, 기존에 주택이 있는데 재개발 재건축으로 뭐 관리처분 계획 인가받았어요. 그럼 여기서부터는 입주권이죠. 가지고 있다 아파트 뭐 받았어요? 예? 준공 받았어요. 이 아파트 가지고 있다가 이쯤에서 뭐 하면? 양도하면 이렇게 보유기간 계산해줘. 당초 취득한 날부터 쭉 가지고 있다 파는 걸로 본다. 이해가세요? 예, 그거. 그리고 아파트 뭐요? 당첨권 같은 경우는 양도소득세는 뭐 한 날? 당첨된 날. 이해가세요? 분양계약 체결할 때 그건 취득 아니에요. 양도소득세는 당첨된 날 취득. 그럼 매매로 취득했으면, 전매로 샀으면 사실상 잔금 주고받은 날. 이해가세요? 이렇게 혼동될 수 있다. 그죠? 예, 그 다음에 또 하나. 조합원 입주권 분양권 과세는 여기 나왔잖아요. 조합원 입주권은요, 취득세 철거되기 전에는 주택으로 과세. 그죠? 철거된 후에 입주권은 토지로 과세. 나중에 이 사람들은 승계 조합원이라고 하죠. 그런 다음에 나중에 아파트가 뭐하면 완공이 되면 둘 다 무슨 취득? 그죠? 원시 취득. 취득세가 매매가 아니라 새로 지은 거잖아요. 건물 면적에 곱하기 면적에다가 건축비라고 그랬죠? 취득세 내면 돼요. 됐습니까? 예, 이렇게 보시고 또 하나. 거기 보시면 양도소득세 있죠? 예, 양도소득세 조합원 입주권은 자 보세요. 관리처분계획 인가일 또는 철거일 현재 비과세 여건을 충족하고 양도일 현재 다른 주택이 없으면 입주권 가지고 있다 팔아도 비과세 혜택을 줘요. 1세대 1주택으로 보고. 다만 고가 입주권은 뭐한다? 제외. 이게 뭐예요? 9억을 뭐하면? 초과하면 고가 주택과 똑같이 과세는 하되 9억을 초과하는 이익에 대해서만 과세를 한다. 그죠? 요거 이따 나올 겁니다. 다음 여기 분양권 보실래요? 분양권. 여기 분양권은 자 2021년 5월 30일까지 양도할 때 양도소득세는요 5월 말일 날 팔았을 때와 6월 1일 팔았을 때 양도소득세 세율이 달라져. 이번 달까지 팔았을 때는 개정되기 전에 세율 적용하잖아요.
다음 달 6월 1일부터 팔 때는 중과세 아주 세금 개정된 세법으로 갑니다. 그 부분은 이제 양도소득세에서 나올 겁니다. 자, 이렇게 한번 읽어보시고 이번에는 양도소득세 갑니다. 여러분, 양도소득세에서는 한 번 정도 읽어보시고 많이 관심 받는 것이 이런 부분이잖아요. 어떤 거? 이혼하면서 뭐 주는 거? 위자료를 부동산으로 주는 건 양도소득세 내야 돼요. 대물변제. 그리고 이제 요거 부담부증여 있죠? 채무를 떠안는 조건. 그리고 7번에 뭐 재산 분할, 이혼하고 나서 재산 분할로 소유권 이전하는 건 세금 안 내는 거예요. 예. 그리고 부모 자식 간의 부동산 양도, 요 네 가지에 대한 내용인데, 이 중에서 우리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게 바로 뭐냐면 부담부증여예요. 여기 보실래요? 이건 그냥 보고 가죠. 뭐 하면서? 이혼하면서 위자료 주는 거 있죠? 위자료 주는 건 양도로 본다. 위자료 주는 건, 위자료는 줘야 될 거니까, 채무. 그래서 갑이요, 이혼하면서 누구한테? 여자한테 위자료 대신에 이와 같은 아파트를 소유권 이전해 줬다. 그럼 누구는? 갑은 부동산을 뭐 한 걸로 봐요? 양도한 걸로 보고, 얘는 매도자니까 뭐 생각하고? 양도소득세 계산해야죠. 어떻게 계산해요? 이거 줄 때 가격이 있을 거 아니에요? 예? 시중 가격. 그리고 옛날에 이거 했을 때? 취득했을 때 가격 가지고 양도소득세 계산해요? 예. 그리고 얘는, 을은 뭐예요? 예. 취득세만 내면 되잖아요. 위자료 받은 건 매매로 뭐 한 걸로 본다. 취득한 걸로 본다. 그래서 얘가 주택이 아무것도 없어요. 예? 매매로 취득해서도 주택이 없다. 그럼 1에서 3%. 일반 지역의 2주택까지는 1에서 몇 프로? 3%. 조정 지역의 일시적 2주택도 몇 프로? 예? 1에서 3%로 가는 거죠? 예. 다주택자인데 또 받았어요. 그러면 이거는 뭐야? 중과세 가야 되겠죠? 예, 매매로 본다. 이거예요. 자, 그럼 이제, 예, 여기서는 뭐라고 그랬어요? 이제, 이혼하고 나서 뭐요? 재산은 아까도 뭐 했어요? 이혼하면서 위자료 주는 거죠? 재산 분할은요, 결혼하고 나서 모은 건 부부 공동재산이에요. 그러고 나서 뭐 했으니까 이제, 이혼했으면 나눠 가져야 되겠죠? 자기 거 그냥 자기가 가져가는 거지, 파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혼하고서 재산 분할로, 요때 재산 분할은 법원에 소송으로 갈 수도 있고, 판결로 갈 수도 있고, 둘이 합의해서 줄 수도 있죠? 그래서 이 부동산을 얘한테 이혼하면서 뭘로? 재산 분할로 줘서 얼마를 주던 얘는 뭐가 아니야? 양도 아니야. 파는 거 아니라니까? 그럼 얘는 매매 아니에요. 왜? 내 거, 자기 거, 자기가 가져온 거라니까? 그러면 얘는 증여도 아니고 뭐만 내? 취득세도요, 2% 빼고 내는 거야. 절반만 내라 이거지. 이해가세요? 예. 취득세가 만약에, 예를 들어서 이게 주택이라면 원래 세율의 절반만 내면 되겠지만, 상가라면, 상가 부동산으로 줬다면, 매매가 몇 프로예요? 원래 4%죠? 그럼 몇 프로만 빼? 2% 빼니까 2%만 내라 이거죠? 이렇게 혜택을 준다. 결론은 재산 분할로 주는 건 뭐고? 양도행위로 보지 않는다. 그래서 갑은 세금 없어요. 그럼 을은 자기 거 자기 앞으로 가져오니까 뭐가 아니야? 증여도 아니에요. 다만 특례세율로 1000분의 얼마? 3 취득세만 부과한다. 요거 2% 빼고. 됐습니까? 예, 요 정도만 보시고 이제 고객들이 많이 물어보는 내용이 이거죠. 부담부증여. 여러분, 부담부증여는 원래 증여 알고 가야 돼요. 증여를 이해하고 있어야 부담부증여가 이해가겠죠. 여기 보실래요? 자, 그냥 조건 없이 증여라고 봐요. 증여가 뭐죠? 공짜로 주고받은 거죠. 자, 주는 사람 누구? 증여자. 받는 사람 수증자. 자, 그럼 이 사람이 증여를 합니다. 지금 같은 경우 예를 들어서 상가 부동산 10억짜리라고 해봐요. 얼마? 10억짜리를 뭐 합니까? 증여. 아무런 조건이 없어. 공짜로 줍니다. 얘 주는 사람은 세금 없죠? 그럼 얘는 받았잖아요. 그럼 뭐 내야 돼? 상가 부동산 받았으니까 뭐 내고? 취득세 내고. 공짜로 받았으니까 증여세 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자, 취득세는 전체 재산 얼마? 10억. 이거 뭐예요? 이거 공짜로 받았잖아요. 증여. 아까 증여는 취득세가 3.5
5%예요. 10억짜리면 3,500만 원 취득세가. 10억짜리 상가 부동산 받으면 3,500만 원 취득세 내요. 그리고 이제 뭐 내야 돼? 공짜로 받았으니까. 증여. 전체 재산 얼마? 10억. 자, 여기 보세요. 이거에 대해서 증여세 계산하는데요. 다만 여기 보세요. 주는 사람이 누구? 아버지고. 받는 사람이 누구라면? 아들이다. 부모 자식 간이다. 그럼 여기서 5천만 원 빼줘요. 10년 동안의 부모 자식 간에는 5천만 원까지 증여세 계산을 안 해. 10년 동안 안 받았을 때. 예, 그럼 얼마? 5천만 원 빼요. 그럼 얼마예요? 9억 5천만 원이에요. 9억 5천만 원. 이해가세요? 여러분 저 양도소득세 맨 뒷쯤에 보면 좀 넘겨보실래요? 맨 뒷쯤에 보면 증여세 있어요. 맨 뒤에 증여세 계산 세율 있죠? 증여세 과세표준 계산 있을 건데 한 장 앞인가요? 있어요? 상속세 증여세 나왔죠? 거기 보시면 세율이 이렇게 됐잖아요. 1억 이하는 몇 프로? 10%. 1억 초과 5억 이하는 20% 곱하고 1,000만 원을 빼라. 누진공제. 예, 5억 초과 10억 이하는 30%인데 거기에 6천만 원 빼라 그랬죠? 그 다음에 10억 초과 얼마? 30억인가요? 예? 30억? 예, 30억 이하죠? 이때는 몇 프로? 40%. 40%. 여기다가 1억 4천. 1억 6천? 예, 1억 6천만 원 빼면 세금 나와요? 30억 무하면? 초과하면 몇 프로? 50%. 여기다가 2억? 4억? 6천만 원 빼면 세금 나와요. 이게 증여세, 상속세 이렇게 간편법으로 계산하면 이렇게 돼요. 그럼 봐요. 지금 과세 표준이 얼마? 9억 5천만 원이면 어디에 들어가? 여기에 들어가네. 몇 프로요? 30% 곱하잖아요. 그리고 여기서 얼마 빼? 6천만 원 누진공제하면 증여세 바로 나와요. 상구 27, 3, 55, 2억 8,500만 원에 6천만 원 빼니까 2억 2,500만 원이 증여세야. 그럼 아들이 부담한 세금은 취득세 3,500만 원 내고, 그죠? 증여세 얼마? 2억 2,500만 원 내야 되잖아요. 두 개 합치면 얼마야? 3,500 하면 2억 6천만 원이잖아요. 아니야, 그것도 여기 추가로 붙는 것까지 하면 4%야, 이거. 농어촌 특별세 같은 거 하면 4천만 원 하면 한 2억 얼마? 4천이면 2억 6,500, 그죠? 이 정도 있어야 증여 받는 데니까. 증여세 없어서 낼 돈이 없어서 못 받을 수도 있어. 엄청 세죠? 근데 생각해봐요. 아버지가 아들한테 이런 증여를 했다고요? 그럼 이건 유전자 검사 하나마나 친아버지가 아니지. 그죠? 친아버지는 이런 증여를 할 수가 없어. 쓰잘데없이 자식이 국가의 세금 많이 내게 증여한다고? 그건 친아버지가 아니지. 그럼 친아버지는 뭐를 해야 돼? 부담부 증여를 해야지. 부담부 증여. 이해가세요? 저걸 그대로 한번 볼게요. 부담부 증여. 이건 일반 증여고, 자, 주는 사람 증여자, 받는 사람 누구? 수증자. 그런데 증여를 한다. 증여 계약. 근데 상가 부동산 얼마짜리야? 10억. 근데 은행에서 대출 받은 거 얼마? 4억이 있어. 채무가. 얘가 갚을 채무예요. 여기 보세요. 이 건물은 얘가 가지고 있죠. 그런데 얘가 은행에서 대출을 받던 여기 건물에 세입자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전세보증금 줘야 될 채무예요. 빚. 근데 이것을 얘가한테 뭐라고 떠넘겨? 얘가 뭐하는 조건? 부담하는 조건. 내가 채무 인수할게. 이런 조건으로 증여하는 걸 뭐라고 그래요? 부담부 증여라고 한다, 이 얘기지. 이해가세요? 그럼 얘는 계산해봐요. 뭐 내고? 취득세. 그 다음에 뭐? 전체 재산 얼마? 예. 여러분, 증여는요, 공짜로 받은 거, 대가 없이 공짜로 받은 게 증여예요. 그럼 얘는 10억 다 공짜로 받은 게 아니잖아. 10억짜리 상가 중에서 채무 얼마? 4억 있죠? 그리고 4억을 뺀 나머지 이외 부분 얼마? 6억. 이거 취득세 내는데 세율이 달라요. 원인이 틀리니까. 이거는 매매로 취득하는 거예요. 왜? 얘가 앞으로 뭐 할 거야? 갚을 거. 지금 돈 주나 나중에 돈 주나 갚을 거죠? 이건 증여가
아니지, 매매야, 매매. 그럼 상가부동산 매매가 몇 프로? 취득세만 계산하면 4%잖아요, 매매. 이해가세요? 그러면 10억에서 4억을 뺀 나머지 얼마? 6억만 진짜로 증여받은 거지. 예, 증여는 3.5%. 이해가십니까? 취득세만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이렇게 해서 이것도 취득세, 이것도 취득세. 근데 따로따로 계산해서 합쳐서 취득세 내는 거예요. 됐어요? 그리고 증여받은 거 전체 재산 얼마? 10억. 채무 이건 얘가 갚을 거잖아요. 공짜가 아니잖아요. 증여 아니에요. 그러면 요거 빼. 그럼 얼마? 6억이 증여예요? 그럼 네. 아버지가 누구한테? 그럼 여기서 얼마 빼? 5천만 원 빼야 될 거 아니에요. 6억에서 부모 자식 간에. 그죠? 예. 그럼 얼마예요? 5억 5천만 원이잖아요. 아까 세율 몇 프로? 30% 곱하고 6천만 원 빼면 되죠? 맞아요? 10억 이하니까. 그러면 355, 1억 6,500만 원에 6천만 원 빼니까 얼마? 1억 500만 원. 아까 2억 2천 이렇게 냈었잖아요, 여기. 근데 증여세 이렇게 조금 내잖아. 반으로 줄어들었잖아요. 뭐를 하니까? 부담부증에 이걸로 끝나느냐? 아니지. 세금이 분산되니까. 아까는 얘는 세금 없었죠? 주는 사람이니까 얘는 세금 내야 돼. 무슨 세금? 양도소득세. 분산되는 거예요. 여기 보세요. 얘는 부동산 얼마짜리 없어져서 줬으니까 10억짜리 없어졌죠. 채무 얼마 안 갚아도 돼. 4억은 얘가 갚은 거야. 그래서 이 4억은 뭘로 본다? 양도한 걸로 보여. 얘는 10억짜리 부동산을 다 증여한 게 아니라 6억만 부하고 증여하고 4억은 팔았다. 그럼 4억에 대해서 뭐 계산하라? 양도소득세 계산. 여기 보세요. 이거 옛날에 취득할 때 취득 가격이 얼마로 계산했어요? 저기 8억이라고 그랬죠? 예? 그럼 양도소득세 어떻게 계산하냐? 이거지. 옛날에 취득 가격 8억이잖아요. 8억 주고 취득한 건 증여할 때 재산가액이 얼마짜리야? 10억짜리를 옛날에 8억에 샀다 이거야. 그럼 이 중에서 4억은 뭘로 봐? 양도로 보잖아요. 이건 얼마에 대한 취득 가격이라고요? 10억에 대한 취득 가격이죠. 그럼 4억에 대한 취득 가격은 얼마냐? 10분의 4 계산하잖아. 그럼 4, 8이 32, 3억 2천만 원. 이게 취득 가격이에요. 이해가세요? 그럼 누구는? 아버지는 양도소득세 계산할 때 양도가액 얼마? 4억. 취득 가격 3억 2천만 원 빼 8천만 원에 대해서 양도소득세 계산한다. 이해가십니까? 예? 그러니까 세금이 분산되니까 이렇게 가는 것보다 대략 이거면은요, 이게 과세 공제도 있어요. 250만 원 공제도 받고 하는데 그냥 양도했을 때 한 22% 된다고 생각해봐요. 보편적으로 과세 표준의 22%. 2826, 2826, 1760만 원, 뭐 1700만 원 되겠죠? 뭐가? 양도소득세가. 그럼 아버지 양도소득세 내고 아들이 증여세 내고 취득세 내고 다 합쳐도 세금이 적잖아. 그래서 무슨 증여를 하라고? 부담부 증여. 지금 재산이 얼마짜리예요? 근데 얼마 채무를? 4억. 이것도 진정한 친아버지도 아니야. 조금 진짜 친아버지면 대출 더 받아. 얼마? 한 7억. 그랬더니 어떤 분은 에이 10억짜리면 7억 안 나오는데 능력이야. 여러분 쓰잘데없이 국가에 몇 억씩 세금 낼 돈이랑 몇 천만 원 세금 내려면 그 돈의 10분의 1을 가지고 누구 찾아가? 아니지. 지점장 찾아가야지. 지점장 찾아가서 같이 뭐 하면 돼? 즐겨 그 돈 갖고 접대. 대출을 최대한 어떻게 끌어올려서 많이 받을수록 뭐가? 부담을 증여하니까 증여세 부담이 줄어들고 양도소득세로 가니까 분산될 거 아니에요. 그건 개인의 능력이지. 이해가십니까? 그래서 부담 증여 요거 계산해 놓은 거예요. 요거 됐어요? 예, 부담 증여 봤어요. 이것도 또 중요하죠. 많이 물어보잖아요. 부부간의 매매 거래, 부모 자식 간의 매매 거래, 예? 부모 자식 간의 매매 거래, 부부 간의 매매 거래는 기본이 그냥 뭐야?
증여예요. 증여세 조금 내려고 부부끼리 우리는 증여한 게 아니라 진짜로 사고 팔았어 이렇게 주장하겠죠? 그런데 국가는 뭘로 봐? 증여로 보고 증여세 부과해요. 여기서 잠깐. 여러분 부부끼리 아까 부모 자식 간이 있잖아요. 부모 자식 간에는 뭐야? 아까 증여받았을 때 10년 동안에 5천만 원 공제죠. 증여세 계산할 때 그 맨 뒤에서 두 번째 장 나왔잖아요. 증여재산 공제. 근데 부부는요 6억까지 증여세가 없어요. 10년 동안에 얼마? 거기 있어요. 맨 뒤에. 네? 배우자 부부끼리 증여할 때는 10년 동안에 얼마? 6억. 부모로부터 증여받으면 얼마? 5천만 원. 거꾸로 자식으로부터 부모가 뭐 받으면 증여받는 것도 5천만 원. 이해가세요? 그리고 미성년자가 받으면 얼마? 2천만 원. 근데 그건 전부 다 합계가 몇 년 동안? 10년 동안. 근데 거기서 착각하면 안 돼. 직계존속 부모로부터 누가? 자식이 뭐 받으면? 증여받으면 10년 동안에 5천만 원이죠? 그러니까 어머니한테 받을 때 5천만 원, 아버지한테 받을 때 5천만 원. 아니야. 아버지 어머니는 같은 사람으로 봐. 합쳐서 얼마? 5천만 원. 이해가세요? 그러니까 이제는 자녀들한테 뭐 주택 사고 힘들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출생기념으로 쓸데없이 뭐 이런 거 하지 말고 그냥 출생기념으로 얼마 줘. 출생신고하고 미성년자니까 얼마? 2천만 원 통장 만들어서 정당하게 주고 세무서에 신고해. 나 뭐 했다? 증여했다. 증여세 없잖아. 2천만 원이니까. 그리고 10년 지나 걔가 그럼 몇 살이 돼? 11살 될 거 아니야. 그때 또 얼마? 2천만 원 또 주네? 그리고 또 신고해. 증여세 안 내잖아. 이제 20살 될 때까지 얼마 왔어요? 4천만 원 왔죠? 이제 30살 됐을 때, 31살 됐을 때 얼마 줘? 5천만 원 줘. 미성년자 벗어났으니까. 그리고 신고해도 세금 안 내죠. 그러면 31살 됐을 때 9천만 원 정도가 합법적으로 재산 옮겨놓을 수 있죠? 예, 이렇게 놓고 그의 이름으로 뭐 사? 땅 산화. 예? 20년, 30년 후에 대비해서. 그럼 부동산 가격 올라요. 우리나라는 떨어질 수가 없어. 제가 시골에서, 서울에서 성동구에서 중학교 다닐 때 성동구에 살아, 서울. 광진구대 지금은. 거기에는 옛날에 잠실이 뭐 했으면 땅콩밭이었어요. 여름에 땅콩 캐 먹으려고 수영해서 건너가서 막 그랬었어요. 그랬던 적에 우리 아버지가 땅콩밭에 땅을 샀으면 내가 지금 이거 하고 있겠냐고. 그 아버지가 계속 못하고 돌아가셨어요. 그걸 내가 알고 있는 나도 못했잖아. 그거 아무나 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부동산은 DNA가 있어야 돼. 그리고 할 때는 뭐 해야 돼? 질러야 돼. 예? 부동산 좋은 게 있는데 남편하고 상의하고 친정 가서 상의하고 끝. 날새 그냥 뭐 해야 돼? 질러. 다만 지론이 하나 있어야 돼. 빌린 돈 가지고는 하지 마라. 예? 부동산은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주식은 투자해서 없어지죠? 부동산은 없어지는 게 아니라 현금화가 천천히 될 뿐이지, 현금이 필요할 때 금방 안 될 뿐이지, 부동산이 없어지는 게 아니니까 여유 자금이 있다면 부동산 사라 이거지. 여러분 지금 중개업 하시면서 5월 말까지 팔면 양도소득세 비율이 조금이고 6월 1일부터 팔면 양도소득세 많이 낸다니까 기대했었잖아요. 정부에서도 5월 말까지 부동산 뭐 할 거라고? 팔을 거라고. 근데 이미 팔 사람은 다 팔았어요. 지금 남아있는 사람은 돈 많은 사람들이야. 여유 있는 사람. 왜? 분명히 가지고 있으니까 오를 거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역시 아니나 다를까? 선거가 앞두니까 뭐라 그래? 정부 여당에서 예? 나오잖아, 슬슬 얘기가. 그럴 수밖에 없다는 얘기지. 그런데 날마다 대출받은 돈 가지고 독초가지, 이자 나가지 이런 사람들은 새 가슴이니까 어떻게 해야 돼? 팔아야 되고. 팔 사람은 다 팔았다니까. 나머지는 그냥 가지고 있는 거고. 여러분 가지고 있죠 지금? 그러니까 여러분 가진 자. 그래서 우리는 가진 자만이 돈을 버는 거야. 자, 갑니다. 아, 참, 여기 하다 말았네. 여기 보세요. 부부끼리 매매 거래, 부모 자식 간의 매매는 뭘로 가요? 기본이 증여로 가는 거요. 둘이 막 매매했다고 막 거짓말, 매매 계약서 작성하고 그래도 국가에서는 뭐라 그래? 증여로 가. 다만 이런 게 있지. 자, 부모 자식 간에 부부 간에 뭐를 했다면 1번 매매다. 이럴 경우는 양도로가 아니라 뭘로 가? 증여. 그죠? 매매를 했다. 그러면 매매로 소유권 이전했잖아요. 아버지는 뭐
양도록세 없어요. 매매니까 부모는 세부담이 없어요. 뭘로 가니까 이거? 증여로 가니까 1번은. 그죠? 그럼 자녀는, 얘는 뭐 내고? 취득세 내고? 증여세 내면 되겠죠? 그런데 2번. 아버지 부동산이 공매물건으로 나왔어요. 세금 안 내서. 아버지 부동산이 경매물건 나왔는데 아들이 경매에 참여할 수 있죠? 이렇게 해서 낙찰받은 건 증여가? 아니야, 이건 거짓말할 수 없는 거래잖아요. 이런 걸로 뭐가 되면, 입증이 되면 2번은 이리 가요. 2번의 경우는 뭘로 그냥 양도로 보고, 아버지가 뭐 내고 양도소득세 내고 자녀는 그냥 뭐 취득세 내라. 이해가세요? 공매나 경매를 통해서 이전하는 거, 그죠? 그리고 여기 대가 지급한 사실이 뭐가 됐어요? 증명, 입증된다. 소득 같은 걸로. 또 하나 여기 교환이라고 그랬죠? 교환은 뭐예요? 부동산과 부동산을 바꾸는 거. 아버지 부동산과 아들 부동산을 감정평가해서 소유권 이전하잖아요. 이런 경우는 증여가 아니라 뭘로? 양도 행위로 본다. 됐습니까? 예, 이렇게 해서 배우자 직계 좀비속 그거 보셨고, 다음 하나 더 봅니다. 요거 관심 많은 부분이 바로 이거예요. 또 뭐 여러분 이거 많이 들어보셨죠? 뭐 부모 자식 간에 증여받은 재산은 증여받고 몇 년 지나서 팔아라. 5년 지나서 팔아야 양도소득세 부담이 적어요. 근데 몇 년 안에 팔면? 5년 안에 팔면 누가? 증여자의 취득가격 가지고 증여자 중심으로 양도차익 세율 계산한다. 이해가세요? 여기 보실래요? 지금 이것도 간단하게 요거 하나만 보지요. 이 얘기입니다. 자, 예를 들어 남편의 이름으로 부동산 1억 주고 취득했어요. 근데 시간이 한참 흘러서 10년 정도 지나서 여기서 팔으려고 했더니 매매 가격이 10억이라고 그래봐요. 토지인데, 예를 들어 이게 뭔데, 예를 들어 임야. 근데 기간이 한참 지나서 여기서 팔려고 했더니 매매 가격이 얼마? 10억이라면 매매 차익이 얼마예요? 9억. 이거는 보유기간에 가지고 있는 비용 같은 것도 없잖아, 공제받을 거. 그럼 다 세금 내면 부담이 너무 크죠? 그래서 이 남편이 세법을 하니까 누구한테? 자기가 팔지 않고 누구한테? 부인한테 뭐를 해? 증여? 아니, 증여받으면 얘는 증여세 내야 되는데 증여세 많이 내는데요. 활용할 때지. 부부간의 증여는 10년까지 뭐가 없어? 증여세가 없다고 그랬죠. 6억까지는. 그런 경우에는 증여하는 게 낫겠지. 이해가세요? 토지 1억이라고 그래도 실거래 가격이 10억이면 공시가격으로는 5억에서 6억 정도 될 거 아니야. 그러면 부인은 뭐 내고? 취득세 내고 증여세 낼 수도 있고 안 낼 수도 있겠죠. 자, 이래 놓고 부인이 요때 만약에 5억이나 6억으로 했어요. 그리고 증여받고 몇 년? 5년 안에 이쯤에 누구한테? 예? 타인에게 뭐 했어요? 양도 팔았다. 남편이 직접 팔지 않고 부인한테 줬다가 부인이 파는 거지. 얼마에? 10억. 그럼 양도소득세는 어떻게 계산하느냐? 자, 부모 자식 간에 부부 간에 증여받고 몇 년 안에 팔면, 5년 안에 팔면 남편이 파는 거 가지고 계산하라, 이 얘기야, 쉽게 얘기하면. 그러면 양도소득세는 누가 내? 세금은 부인이 받아서 팔았으니까 부인이 내는데, 계산은, 자, 부인은 얼마에 팔았어요? 10억. 그럼 취득가격은 이게 아니라 남편이 파는 걸로 한다니까? 남편이 1억 주고 사서 남편이 10억에 파는 걸로 보고 계산한다? 이게 증여재산 2월과세. 그럼 매매 차익 얼마? 9억. 세금 많이 내겠죠? 이해가세요? 그리고 여기서 증여세 내는 건 들어갑니다. 그럼 만약에 몇 년 지나서 팔면 여기서 타인에게 팔았다. 얼마에? 그럼 이때는 양도소득세 부인이 내죠? 정상이에요. 얼마에 팔았어요? 10억. 취득가격은 본인의 취득가격 6억이면 6억. 매매 차익 얼마? 이해가세요? 그러니까 몇 년 안에 팔았을 때만.
5년 안에 팔았을 때만 남편한테 증여받고 5년 안에 팔면 남편의 취득가격 가지고 양도차익 계산하고, 아버지로부터 증여받고 5년 안에 팔면 증여한 아버지 가격 가지고 양도차익을 계산한다. 이게 증여재산 2월과세. 이해가세요? 그래서 여기 배우자 뭐라 그래서 직계 존비속으로부터 증여받았다. 부동산 취득할 수 있는 권리, 그리고 여기서 양도차익 계산 요거까지만 보시면 돼요. 양도차익 계산할 때는 증여자의 뭐? 취득가격, 남편한테 증여받았으면 남편의 취득가격 가지고 계산한다. 그리고 여기 장기보유 특별공제 있죠? 예, 장기보유 특별공제나 세율 같은 거 적용할 때는 항상 누구? 여기 증여받은 누구? 증여를 한 사람 배우자 있죠? 그 사람 기준으로 양도차익 등을 계산을 합니다. 뒤에 또 나올 겁니다. 자, 이렇게 점검하시고요. 다음 양도 및 취득 시기, 아까 나왔던 내용이에요. 자, 여기 보실래요? 언제 사고 파는 걸로 보느냐? 일반 매매는 대금을 뭐한 날? 예? 대금을 청산한 날, 주고받은 날이죠. 이때는 분양권이든 간에 조합원 뭐 입주권이든 간에 뭘로 취득하면, 매매로 취득하면 뭘로 가요? 대금을 뭐한 날? 청산한 날, 주고받은 날이죠. 아까 분양권은 취득세는 안 내지만 취득세에서는 분양계약을 뭐한 날? 체결한 날 취득한 걸로 보죠. 아니야, 나중에 팔 때는 대금을 뭐한 날? 청산한 날. 그래서 분양권 잔금 주고 샀잖아요. 그리고 나서 입주하기 전에 분양권을 팔으면 팔 때까지 기간이 있을 거 아니야. 이렇게 보유기간을 계산을 한다. 됐어요? 그런데 매매가 아니라 누구? 당초 누구는? 조합원 뭐요? 입주권 있죠? 조합원 입주권은 언제 취득한 걸로 보느냐? 이거는 당초 자산 취득일. 원래 부동산 취득한 날, 원래부터 그냥 누구야? 주택 사가지고 재개발로 철거돼서 뭐가 됐어요? 입주권이 됐고 아파트 받았죠? 이런 경우는 당초 자산 뭐한 날? 취득한 날로 본다. 그죠? 예, 다른 건 없어요. 경매는 경매 대금. 예. 그리고 재개발로 취득하는 건 재개발 전에 부동산 취득. 이것이 이거와는 같은 내용이에요. 됐습니까? 예. 요렇게 보시고 다음 장 양도차익 계산. 여러분 양도소득세 계산할 때 맨 먼저 계산하는 게 무슨 차익? 양도차익을 계산하는 거거든요. 양도차익 계산할 때는 자 원칙이 뭘로? 실거래 가격으로 계산하는 게 있고 또 하나는 뭐? 추계결정이라고 그러죠. 이건 무슨 말이에요? 실거래 가격으로 가려면 요 양도 가격하고 무슨 가격? 취득 가격을 입증할 수 있는 뭐가 있어야 돼? 매매 계약서 등이 있어야 돼요. 근데 그런 게 없어. 지금 파는 건 있는데 옛날에 오래된 건 없을 수도 있죠. 그럴 때는 세무서장이 조사해 놓은 가격 가지고 계산하는 걸 뭐라 그래요? 추계결정이라고 한다. 이해가세요? 그래서 양도차익이 나오는데 세무서장이 계산할 때는 양도가격의 증빙자료가 없거나 다운계약서 작성해서 인정할 수 없으면 다른 사람들이 거래한 뭐 매매 사례가에 없으면 감정가에, 취득가격도 매매 사례가에, 감정가에, 환산가격으로 계산할 수도 있다. 이것도 없다 그러면 기준시가로 가는데 우리는 요거 정도만 이해하시면 돼요. 그림으로. 예. 자, 여러분 이제 양도소득세 계산할 때 무슨 경비? 필요 경비 있죠. 그래서 여러분 자 부동산을 옛날에 취득할 때 얼마 주고 취득했느냐? 상대방한테 10억 줬으면 그거에다가 취득세 낸 거, 중개, 보수, 컨설팅 비용, 법무사 비용, 부가가치세, 사업자가 아닌데 부가가치세 준 거, 소송 비용 이런 거 다 봐라. 그게 취득 가격이에요. 취득세 낼 때는 안 들어가지만 양도소득세 계산할 때는 취득하고 나서 세금 낸 거 있죠. 취득세, 등록세 낸 거, 법무사 비용 이런 것도 원래 준 가격에 더해서 필요경비를 인정해 준다. 여러분 자본적 지출은 가지고 있을 때 들어간 비용이에요. 여러분 아파트 분양받아서 10년 가지고 있다가 분양을 받던 매매로 취득했던 10년 가지고 있다 팔았다. 그런데 10년 동안에 들어간 비용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중에서 자산 가치가 뭐한 거? 증가된 걸 자본적 지출이라고 해서 주로 셰시를 교체한 거. 예? 그리고 또 뭐 거실이나 방에 벽을 털어서
확장하거나 줄인 거 있죠? 용도를 변경한 거라고 그러죠? 방의 벽을 털어서 거실로 했다는 얘기는 방으로 되어 있는 용도를 줄여서 거실로, 거실로 되어 있던 거 용도를 바꿔서 뭘로? 방으로. 이렇게 용도가 뭐 하는 거? 바뀌는 공사 비용은 인정되는 거예요. 또 그게 용도 변경. 그리고 엘리베이터 없었던 건물에 설치하거나 냉난방, 보일러 시설을 뭐 하는 거? 수리하는 비용은 안 되지만 교체 비용은 되는 거죠. 보일러가 망가져가지고 새 보일러 10만 원 주고 100만 원 주고 샀는데 설치 비용이 10만 원이다. 그럼 합쳐서 110만 원 인정돼요. 소송 비용 같은 거 발생한 거. 그러면 여러분 자본적 지출로 주로 인정 안 되는 게 뭐 있어요? 아파트에서는? 예? 아파트에서 인정되는 건 주로 4가지잖아요. 주로 인정되는 거. 발코니 확장 공사하는 거. 그죠? 방을 지금 벽을 털어서 공사한 거. 그죠? 그리고 보일러 교체한 거. 교체하는 비용. 수리 비용이 아니라 뭐? 교체하는 비용. 창문 틀을 뭘로? 샤시로 교체했다. 많이 들어가죠? 비용. 이런 게 인정되는 거. 그럼 인정 안 되는 건, 예? 인정 안 되는 건 뭐에서? 도배장판 안 돼. 이해가세요? 싱크대 교체 안 돼. 또 조명기구를 LED로 바뀌었다. 조명기구 교체 안 돼요. 화장실 타일을 대리석으로 바꿨다. 비싸죠? 그렇다고 해서 화장실이 뭐 거실로 바뀌었나? 그냥 한 번 화장실은 영원한 화장실 용도가 바뀌지 않았잖아요. 그런 건 안 된다 이거죠. 타일 교체, 예? 이런 건 비용 인정 안 하는 거예요. 그리고 양도할 때 계약서 작성 비용. 아니 계약서 작성 비용이 뭐냐? 유치권 질권 복잡하면 변호사 사무실 가서 법률 자문 받으면서 계약할 수도 있죠. 중개사 말고. 그럴 수 있죠. 별도로 발생한 비용. 소득세 신고서 작성 비용, 공증서 따 공증비용, 채권을 팔아서 생긴 손실, 중개 수수료, 그리고 양도한 사람이 명도 의무, 부동산 넘겨줘야 되는데 그때 발생한 명도 비용 인지대, 이거 전부 다 인정되는데 여기서 요거 핵심이 요거예요. 반드시 무엇을? 자본적 지출이나 양도 비용은 상대방으로부터 영수증을 수취해서 보아라. 보관하고 있어요. 뭘 받아야 돼? 증빙서류가 뭐예요? 주로 신용카드 결제한 거, 현금으로 계산했으면 세금 계산서 받은 거, 자동 발급기에서 나오는 현금 영수증 있죠? 예? 전자계산서 있죠? 이런 걸 받아서 수취, 보관하고 있어라. 아니면 보관하지 못했어도 인정되는 건 지출한 사실이 무슨 거래? 금융거래로 증명되면 돼요. 둘 중에 하나. 금융거래로 증명됐다는 얘기는 뭐예요? 무통장 입금을 했다든가 계좌 이체해서 통장사본 복사하면 나오죠? 이런 걸로 입증이 되면 된다. 반드시 수취하거나 증빙자료로 입증이 됐을 때만 필요경비를 인정하는 거지, 그렇지 않으면 인정 안 해줍니다. 이해가세요? 자, 이제 요번에 여러분 양도소득세에서 많이 공제해주는 부분이 바로 뭐냐면 장기보유 특별공제. 이거 올해 개정됐죠? 개정됐어요. 자, 장기보유 특별공제는 양도 차익에서 장기보유 특별공제를 해주면 이게 조금 나오니까 세금 조금 나오겠죠. 그러면 이때 장기보유 특별공제는 기본이 몇 년이냐? 3년이에요. 그래서 몇 년 이상. 취득에서부터 등기하고 3년 그게 아니에요. 언제 취득이죠? 매매 대금을 보한 날, 청산한 날, 잔금 줬으면 그날 취득. 그리고 요번에 팔았다, 잔금 받았다, 팔았죠? 예. 이렇게 해서 취득에서부터 양도할 때까지 몇 년? 3년 가지고 있다 팔면 돼요? 예. 그런데 무엇을 다 해주는 건 아니고 분양권 같은 건 안 돼요. 그럼 뭐만? 토지, 건물, 조합원, 입주권 요 3가지만. 그러니까 토지 건물은 상가도 되고 나대지도 되고 농지도 되고 주택도 다 되잖아요. 토지 건물이니까 부동산. 그럼 부동산 말고는 뭐만? 입주권. 그것도요 전매는 안 돼. 예? 원래부터 조합원이 가지고 있다 파는 사람만. 다른 사람한테 조합원을 전매를 사서 파는 거 있죠? 그건 투기니까 안 해준다. 예. 그리고 토지 건물 조합원 입주권을 팔아도 안 해주는 게 있어요. 3번째 미등기 자산이 뭐죠? 부동산을 취득해놓고 양도할 때까지 자기 앞으로 안 하고 등기 안 하고 파는 게 미등기죠? 미등기 전매는 안 해줘요. 여기 보세요. 요 보유기간은 몇 년 보유요?
등기하고 3년 그게 아니에요. 취득해놓고 양도하는데 양도하기 전날 등기하고 팔면 돼. 예? 등기하고 3년 그게 아니라 잔금 줬을 때 취득이죠? 그때부터 오늘 요번에 팔 때 잔금 받았죠? 잔금 받기 전에 뭐를 하면 돼? 등기만 하면 돼. 하루 전에 해도 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미등기 자산은 안 됩니다. 그리고 조정지역의 몇 주택? 2주택에 해당하는 주택은 공제받을 수 없다. 여기서 잠깐. 조정지역의 몇 주택? 이거 잘못 이해하면 조정지역의 주택을 2개 가지고 있다. 그 중에 하나 팔면 공제 못 받는다? 맞아요. 근데 그런 의미는 아니야. 조정지역이 아닌 지역의 주택도 있죠. 여러분 강원도는 조정지역이 아니에요. 그러면 여러분 이름으로 강원도에 주택 하나 있고 여기 3번에 주택 하나 있어요. 그럼 주택 몇 개야? 2개죠. 이거 2개에서 어떤 거 파느냐에 따라 공제가 달라진다. 2개 있는데 강원도 거 먼저 팔아. 조정지역이 아니잖아. 그거 공제해줘요. 예? 근데 2개 있는데 어떤 걸 먼저 팔면? 그렇죠. 조정지역에 있는 걸 먼저 팔면 안 해준다 이거지. 2개 다 조정지역이다 그런 뜻이 아니라니까. 다시 한번 주택이 저기 제주도에도 있고 강원도에도 있고 여기 3번에도 있어요. 그건 주택 몇 개야? 3개잖아요. 3주택이죠? 그럼 먼저 강원도 거 먼저 팔아. 공제해줘요. 조정지역이 아니잖아 그거. 몇 개 남았어 이제? 그 제주도 거 먼저 팔아. 공제해주죠? 조정지역이 아니니까. 그럼 이제 몇 개 남았어? 3번. 하나 그거 팔아도 해주죠? 왜? 2개가 아니니까. 순서를 잘 지키면 되잖아. 그런데 2개 이상 가지고 있는데 조정지역에 있는 걸 먼저 판다면 안 해준다 이거야. 이해가세요? 네. 자, 그리고 공제는 공제율에 따라서 일반 자산은 6에서 30%, 1주택은 80%까지 공제받는데 기본이 몇 년 거주? 2년 거주하면은요, 보유기간 따로, 거주기간 따로 계산한다. 이 얘기야. 그럼 만약에 1세대 1주택은요, 몇 년 거주 안 하면 여기. 주민등록 두고 2년 거주 안 했으면 여기로 가요. 6에서 몇 프로? 30%만 공제해준다. 조금만 해준다 이거지. 자, 여기서 잘 이해하셔야 돼요. 여기 1주택이 뭐예요? 이런 거. 1주택 보세요. 한 가족의 이름으로 주택 몇 개? 하나. 주택 하나 있어요. 요거 취득해서 양도할 때까지 몇 년? 몇 년 보유하고 2년 보유하고 여기서 뭐를 하면? 양도하면 1세대 1주택이잖아요. 그죠? 이게 만약에 이 주택이 여기서 양도할 때 실거래 가격 9억을 뭐하지 않으면, 초과하지 않으면 계산 안 하잖아. 비과세니까. 근데 여기서 파는데 실거래 가격 얼마? 9억을 뭐하면? 초과하면 무슨 주택? 고가주택이에요. 고가주택은 세금 내야 돼. 하나 가지고 있다 팔아도 고가주택은 비과세 안 해줘요. 과세. 세금 내요? 내는데 억울하잖아. 그죠? 9억 초과 안 했으면 세금 한 푼도 안 내는데 9억 초과하니까 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런 경우는 여기서 공제를, 자, 1년 보유한 기간에 1년 동안에 4%하고 거주기간 합쳐서 둘 다 충족했으면 8%고 이렇게 해서 공제 혜택을 주겠다. 근데 만약에 이런 경우도 있고 또 이런 것도 있어요. 예. 자, 주택 하나 가지고 있는 남자와 주택 하나 가지고 있는 여자가 뭐 했어요? 결혼했어요. 이런 결혼은 환상적인 결혼이죠. 그죠? 이건 초혼은 있을 수가 없어. 어느 세월에 주택 사가지고서 결혼해. 아마 재혼일 거야. 그죠? 어쨌든 1세대 무슨 주택? 2주택이에요. 그럼 혼인한 날로부터 기간을 줘요. 몇 년? 5년 안에 둘 중에 하나 먼저 팔면 돼. 그럼 비과세 받아요. 그런데 여기서 하나 파는데 실거래 가격이 얼마? 9억을 뭐하면? 초과하지 않으면 원래 뭔데? 비과세 받는데 9억을 뭐하면? 초과하면 여기로 가서 많이 해준다 이 얘기야. 이해가세요? 네. 원래는 비과세 받을 수 있는데 9억을 뭐하니까? 초과하는 게 1세대 1주택 고가주택이라는 거예요. 여기 보세요. 이런 경우도 있죠. 예? 어떤 거? 아버지, 어머니, 연로하신 부모님 둘 중에 한 분이 60세 이상이야. 자녀가 결혼해서 따로 살아요. 세대 분리해서 별개죠.
근데 연로하신 부모님 모시기 위해서 세대 합쳤어요. 그래서 1세대 무슨 주택? 2주택이 됐다. 그러면 요 합친 날로부터 우리 세법은 10년이야. 몇 년이요? 10년. 동거봉양 효도하는 거니까 10년 동안 기회 줄 테니까 둘 중에 하나를 먼저 뭐하라? 팔아라. 그러면 두 개 가지고 있다 팔아도 1세대 1주택으로 보고 비과세택 주는 거예요. 이해가세요? 그래서 요거 하나 파는데 그게 뭐야? 실거래 가격 9억을 보하면 초과는 비과세 못 받잖아. 원래는 받아야 되는데 이런 경우는 여기 가서 공제해 준다 이 얘기야. 이해가세요? 1세대 1주택 비과세 받을 수도 있는데 실거래 가격 9억 부할 때 초과할 때는 이렇게 공제를 많이 해준다. 과세는 하되. 됐어요? 그런데 그럼 공제할 때 이제 연습 한번 해봐야 돼요. 이거 자 여기 보실래요? 이거 이해하셔야 돼요. 보세요. 자 일반 자산은 1년에 2%예요. 연 몇 프로? 2%씩. 기본이 몇 년부터인데 3년이니까 2, 3은 6부터 가잖아. 5년이면 2, 5 아니 저 5년이면 2, 5 10 10년이면 20% 15년이면 30% 그죠? 그래서 기본 몇 프로부터? 6%부터 최고 30% 이건 몇 년? 3년부터 최고 몇 년? 15년 그죠? 상가 같은 거. 네. 근데 여기 뭐는 1세대 1주택 아까 실거래 가격 9억을 뭐하는 거 초과는 무슨 주택? 고가주택은 비과세가 아니라 뭐요? 과세하는데 공제 많이 해주죠? 1년에 8%예요. 여기 보세요. 이렇게 갑니다. 자 보유기간 1년에 몇 프로씩? 연 4%. 따로따로야. 요거 3년이에요. 몇 년? 3년 보유했다. 3, 4. 3년 거주했다. 3, 4. 두 개 합쳐서 24% 공제받을 거 아니에요. 됐어요? 근데 보세요. 5년 가지고 있었는데 5년 보유했으니까 기본 몇 프로? 20%. 1년에 4%씩이니까. 근데 거기서 주민등록 두고 4년밖에 안 살아서 4년. 주민등록 두고 사는 건 몇 년? 4년이야. 그럼 4, 4? 16. 요거 합치면 36%만 공제해준다 이거지. 이해가세요? 둘 다 충족하면 두 개 합쳐서 공제해주면 되는데 둘 다 충족하지 못했을 때 각각 계산해서 합친 걸로. 다시 한번 여기까지 가기까지만 이해하면 돼. 여기까지 갈 때까지 이해 안 되면 이거 좀 문제가 있는 거지. 여기 보세요. 7년 가지고 있었어요. 7년 보유 74 28 맞죠? 근데 5년 살았네. 거기서 7년 가지고 있는 기간 중에 몇 년만 살았어? 5년이면 5, 4 합치면 48%만 공제해 준다. 됐습니까? 예? 좋아요. 9년 가지고 있었어요. 49 36 그런데 8년만 살았네. 32 합치면 68 됐어요? 자 이제 마지막으로 10년 가지고 있었어요. 몇 프로? 10년 또 살았어. 거기서 합치면 최고가 80%예요. 이해가세요? 그럼 여기 3년 거주 안 했잖아요. 그래도 여기는 뭐라고 그러세요? 기본 아까 몇 년 거주? 아니 1세대 1주택은 기본이 몇 년? 2년은 거주해야 돼. 2년이면 몇 프로예요? 여기 2년이면 8%. 3년 보유했다 12% 합치면 20%. 그래서 최저 몇 프로부터? 최고 80%까지 가는 거예요. 기본 몇 년은 살았어요? 3년 보유하고 3년 살았으면 24죠? 근데 3년은 가지고 있었는데 2년만 거주했다 그러면 8%잖아. 합치면 20? 예? 20%죠? 그래서 20부터 80. 이해 갔습니까? 이렇게 계산하는 거예요. 그럼 이럴 때는 어떻게 돼요? 마지막 6년 가지고 있었어요. 몇 프로? 24%죠? 7년 살았어. 몇 프로? 있을 수가 없지. 사놓고 살아야 되는데 6년 가지고 있는데 7년은 살 수가 없잖아. 이해가세요? 그거 얘기하는 거 아니잖아 지금.
취득해 놓고 살으라고 그랬으니까. 이해가세요? 전세로 살다가 내가 샀는데 그거 전세 사는 거는 자기 거가 아니가 관계없고 자기가 취득해 놓고 살아야 돼. 이해가세요? 이렇게 공제를 해주겠다 이 얘기입니다. 됐죠? 네. 그런데 여기서 아까 뭐라고 그랬어요? 저 하나만 더. 여기서 몇 년 아예 몇 년 거주? 2년 거주 기본을 안 했어. 예? 10년은 가지고 있었어요. 근데 2년 거주를 안 했어. 그럼 이걸로 하는 게 아니라 여기로 가. 여기로. 여기 몇 년? 10년 가지고 있었죠? 거주 따지지 않으니까 그냥 몇 프로? 이렇게. 여기로 가려면 기본 몇 년은 거주해야 돼. 2년은 살아야 된다. 됐습니까? 예. 다음 이제 관심이 많은 거 뭐 이미 뭐 다 알죠. 이거는 뭐 세율 그죠? 여기 보세요. 5월 며칠까지 31일까지 그죠? 그러니까 5월 31일 이번 달 말까지 팔면 이 세율을 적용하는 거지. 예? 이번 달 말까지 팔면 그러면 양도는 언제 양도죠? 계약한 날이 아니라 중도금 준 날이 아니라 계약서상 잔금질 아니야. 실제로 잔금 주고받은 날. 계약서 무시해버리고 잔금을 빨리 주든 늦게 주든 실제로 잔금 주고받은 날짜 기준이에요. 잔금 주고받은 날짜가 5월 며칠? 이번 달 말까지 잔금을 받았다. 그러면 개정되기 전 세율로 가는 거죠. 그래서 부동산은 주택부터 보면 주택하고 보는 조합원 입주권은 몇 프로? 이번 달까지 팔면 1년 못 채웠어도 40%. 1년 채우면 6에서 42예요. 지금은 6에서 45. 그건 6월 달부터 적용하는 거고. 이해가세요? 미등기는 그냥 70%. 그러면 부동산 1년 미만이면 50%, 1년 이상 2년 미만은 40%. 2년 이상 했으면 6에서 몇 프로? 42%. 이게 간편법으로 계산하는 거예요. 여기 보세요. 과세표준이 1억이다 그러면 1억이다 그러면 얼마로 가야 돼? 여기 1억이면 여기로 가죠. 과세표준이 1억이면 1억 5천만 원 이하 여기로 가잖아. 예? 그럼 1억이면 35% 곱하면 얼마? 3,500만 원에서 1,490만 원 빼면 2,010만 원 나오죠. 그게 세금이라니까. 간편법. 이해가세요? 근데 이거는 언제까지만 적용한다고요? 5월 말까지만. 됐어요? 예, 그래서 이거는 그럼 보세요. 이번 달 말까지 조정지역에서 주택 몇 개? 2주택 가지고 있다가 조정지역에 있는 주택을 하나 모으면 팔면 여기서도 혼동하면 안 돼. 조정지역의 주택 2개다 그런 뜻이 아니에요. 전국의 주택 몇 개? 2개 가지고 있는데 그 중에 조정지역에 있는 걸 먼저 팔면 10% 할증. 예? 3주택은 20% 할증이에요. 언제까지? 요번 달 말까지. 여기 보세요. 여기 잠깐 보세요. 지금 요번 달 말까지 팔면 여기잖아요. 1년 안 됐을 때 40%, 1년 이상 62%죠? 요거 보세요. 여기. 집중해서 보세요. 요거. 위치 바뀌었네. 여기 보세요. 에이. 아, 여기는 안 돼. 아, 큰일 났네. 그러니까 제일 핵심이 주택이에요. 주택하고 뭐 조합원 입주권. 여기 보실래요? 여기 아까 5월 말까지 팔면 여기가 몇 프로예요? 요게 1년 미만도 40%였었는데 6월 며칠부터 1일부터는 70%잖아. 2배 가까이 가는 거 그죠? 그 다음에 1년 이상 2년 미만은 6에서 40인데 60%예요. 2년 이상 가지고 있을 때는 이것도 6에서 42가 아니라 45로 개정된 거예요. 이해가세요? 이게 이거죠. 6에서 42. 이거 6%부터 최고가 45. 8단계. 됐어요? 그리고 여기 보세요. 주택 무슨 권은? 분양권은 분양받기 위해서 산 거죠. 그런데 분양받기 전에 분양권을 뭐 했다는 얘기는? 팔았다는 얘기는? 아니 분양권은 사서
아파트 준공되기 전에 팔았어요. 분양권 팔았다니까 분양권을 팔은 거야. 그러면 분양권을 팔았다는 얘기는 처음부터 뭐야? 그렇죠. 입주할 의사가 없으니까 투기지. 이건 무조건 1년 안 되면 몇 프로? 1년 채우면 60%. 분양권은 70%, 60%밖에 없어요. 2년, 3년, 5년 가지고 있다 팔아도 그냥 분양권 자체를 팔면 투기야. 몇 프로? 1년 안 돼서 팔면 70%, 1년 채웠어도 60%. 분양권은 6월 1일부터 70%, 60% 이 두 가지밖에 없다. 됐습니까? 그리고 핵심이 이거죠. 여기 조정 대상 지역의 주택, 입주권, 분양권 다 합쳐서 몇 주택? 2주택 이상 가지고 있다가 주택 2개 가지고 있다가 조정지역 걸 먼저 팔면 아까는 10% 했었죠? 6월 1일부터 팔면 20% 할증이야. 3주택을 가지고 있다 팔면 30% 할증. 언제부터? 그래서 2주택 가지고 있다 팔면 20%, 3주택이면 30% 할증한다. 조정지역에. 됐어요? 예, 이게 제일 핵심이 되는 내용이에요. 됐습니까? 자, 아까 설명드린 내용이고, 이제 양도세는 예정신고니까, 여러분, 양도일에 속하는 달 말일로부터 몇 개월? 2개월 이내 예정신고하는 건 알고 계시죠? 예, 좋아요. 그런데 이제 보세요. 요거, 양도소득세 1세대 1주택, 한 세대는 부부가 하나의 세대예요. 근데 누가 없어도, 배우자가 없어도 하나의 세대 인정해주는 건 30세 이상인 자가 부모랑 떨어져서 자녀가 나가. 그래서 단독 세대 구성하면 부부가 결혼 안 했죠? 그래도 하나의 세대 인정해줘. 부모랑 별개. 두 번째는요, 자녀가 30세가 안 됐어도요, 경력자 우대해줘. 경력자 왜 우대해줘? 왜 지금 배우자가 없죠? 배우자가 없어도 인정해주는 거. 배우자랑 결혼했었는데 배우자가 사망했거나 지금 현재 뭐를 했어요? 이혼한 경우는 나이 따지지 않아요. 옛날에 뭐 했었던 사람, 결혼했었던 자녀는 지금 혼자 있어요. 부모랑 떨어져 나가. 그러면 하나의보다 세대. 안 떨어져 나가면 부모랑 합치는 거예요. 자, 그리고 30세도 안 됐고 무엇도 없어요? 결혼한 적도 없어. 그래도 일정한 뭐가 있으면, 소득이 있으면 돼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기준중위소득의 100분의 40이라고 그래요. 다시 말하면 100가구 표본 소득이 있는데 1인 가구 우리나라 가구별 100가구의 중간이 중위소득인데 그게 50번째 가구가 87만 원이에요. 예? 87만 숫자 생략, 요 짜투리 생략. 자, 한 달에 평균 이거 87만 원 이상 정도의 뭐가 있으면, 소득이 있는 자는 30세가 안 됐어도 부모랑 떨어져 나가면 하나의 세대 인정해 주는데, 여기서 누구는 안 돼? 예? 미성년자는 안 돼요. 소득이 있어도. 그럼 미성년자도 떨어져 나갔을 때 인정해 주는 건 딱 불쌍한 놈 또는 엉덩이 뿔난 놈. 요 두 놈만 인정해 줘요. 엉덩이 뿔난 놈이 뭐야? 결혼했죠? 예, 그러면 떨어져 나가. 그럼 하나의 세대. 불쌍한 놈은 뭐야? 가족이 사망했다는 얘기는 과라는 얘기예요. 그럼 하나의 세대 인정해 주겠다. 이렇게 한 세대가 주택을 하나 가지고 있다 팔면 되는데, 이때 9억을 부하는 거, 초과하는 거에 대해서는 비과세 받을 수 없다. 그죠? 한번 읽어보시고, 이제 여기에 다툼이 있는 게 이 부분이에요. 자, 보유기간 계산 있죠? 예. 2주택 보유한 한 세대가 과세 대상인 1주택을 부하고 양도하고 남은 몇 주택을, 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비과세 보유기간은 1주택이 부한 날, 된 날부터 보유기간을 계산하라 그랬죠? 여기 보세요. 이거 잘 이해하셔야 돼요. 자, 기존에 주택이 있어요. 요거 1번 뭐 했어요? 옛날에 취득. 그래 놓고 취득하고 비과세 받으려면 반드시 몇 년 지난 후, 1년이 지나야 돼. 요거 취득해 놓고 몇 년 지나야 돼요? 1년 지난 후에. 그러니까 어떤 분은 이거 옛날에 샀는데 10년 지났는데 돼요? 돼 안 돼?
이거 사놓고 10년 지난 다음에 여기서 또 하나 취득하면 돼, 안 돼? 아, 되지. 1년만 지나면 되니까. 요거 사놓고 몇 년? 1년은 무조건 지나가야 돼. 안 돼서 산 건 비과세 못 받아요. 그래서 요 주택을 하나 뭐 했다? 취득했다. 그래서 주택이 뭐야? 2주택이죠? 그럼 요 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몇 년 안에? 3년 안에 이거 팔면 비과세 받아요. 이해가세요? 이게 정상이죠? 그런데 지금 이거 얘기하는 게 아니라니까? 여기 보세요. 기존 주택이 있는데 요거 취득하고 몇 년? 1년 안에 요쯤에서 주택을 또 하나 샀어. 예? 그래서 몇 주택이야? 그러면 이 상태에서 요 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몇 년 안에? 3년 안에 이거 뭐 했어요? 팔았어. 이거 과세야. 왜 과세인지 알아요? 1년 안 돼서 요거 샀으니까 안 되지. 이거 팔았잖아요. 여기서 팔았어요. 여기서. 예? 그럼 얘 이제 몇 개 남았어? 요거 하나 남았잖아요. 여기서부터 앞으로 몇 년? 2년 채워야 된다 이 얘기야. 이해가세요? 옛날부터 취득한 날짜 인정 안 해줘. 여기서 취득했잖아요. 예? 여기서부터 계산하는 게 아니라 1주택이 된 날 요거 팔았잖아요. 그래서 요거 세금 냈죠. 과세. 자, 주택을 몇 개 가지고 있다가 2개 가지고 있다가 1주택을 하나를 팔아서 과세 대상이야. 과세. 그러면 팔았으니까 이제 몇 개 남아서 최종 하나 남았죠. 그럼 그거 팔 때는 옛날부터 계산하는 게 아니라 1주택이 된 날로부터 앞으로 몇 년? 2년 보여야 비과세다 이 얘기야. 이해가세요? 그러면 2번은 뭐예요? 일시적 무슨 주택? 2주택자가 1주택을 뭐하고? 양도하여 비과세 받았죠? 이거네 이거 아까 설명드린 거 비과세 요건 다 충족했죠? 1년 지난 다음에 이거 샀잖아요. 그리고 몇 년 안에 3년 안에 이거 팔아서 여기서 예를 들어서 양도 이거 뭐야? 비과세요. 이제 몇 개 남았어? 요거 남았네? 그럼 이거 팔 때는 어떻게 해야 돼? 언제부터 계산해? 여기서부터? 아니야, 인정해줘. 예? 여기 뭐라고 그랬어요? 양도 이거 여기서 팔겠다. 여기서 팔겠다. 그럼 여기 요 주택 뭐한 날? 취득한 날부터 몇 년 채웠으면? 2년 채웠으면 비과세 때 줘야 정상이니까. 이해가십니까? 이거 이해하기가 어려운 건데. 됐죠? 다시 한번. 아까는 하나 파는 건 비과세가 아니라 과세 대상이 됐잖아요. 이런 건 혜택 안 줘. 그럼 마지막 하나 남았죠? 그날부터 앞으로 몇 년 보유. 근데 이거는 정상적으로 했죠? 그럼 뭐예요? 신규 주택을 보였어요? 취득해서 다시 무슨 주택? 2주택이 됐다. 그런 경우도 보유기간 원래 주택 인정해준다. 이 얘기예요. 여기 보세요. 여기서 이거 팔았죠? 예? 요거 팔았잖아요. 예? 그럼 이거 이제 뭐야? 없어졌어요? 예? 없어졌어. 그럼 여기 주택 있네? 요 주택 취득하고 또 몇 년? 1년 지난 후에 또 하나 여기서 뭐 했어요? 취득해서 몇 주택? 2주택. 그럼 이 날로부터 몇 년 안에? 3년 안에 요것도 팔아도 비과세 계속 준다 이 얘기야. 정상적인 요건 충족했으니까. 다음 여러분 여기 2번 2주택을 보유한 한 세대가 1주택을 양도해서 뭐가 됐어요? 2개 가지고 있다 하나 팔아서 과세 됐죠? 그럼 몇 개 남았어? 하나가 남았잖아요. 그리고 다시 신규 주택을 취득해서 일시적 무슨 주택? 2주택이 됐다 하더라도 그 주택은 1주택이 된 날부터 보유기간 계산해서 2년 채워서 팔아라 얘기야. 그러니까 두 개 가지고 있다 하나 팔면서 과세가 된 것은 하나 남은 날부터 몇 년 보유? 2년 보유 요건을 충족하라 이 얘기입니다. 됐어요? 그거 한번 읽어보시고 다음 이거는 그냥 읽고만 갈게요. 여기 주택의 대지와 건물을 동일한 세대원 그럼 부부가 이렇게 생각하면 되지. 예? 부부가요 주택을 같이 소유하고 있어요. 어떻게? 건물은 남편 앞으로 주택 건물 토지는 부인 앞으로 등기를 했죠. 둘이 부부잖아. 그럼 하나의 세대 1주택으로 본다. 1세대 1주택 이해가세요? 왜? 부부니까 동일한 세대원이니까. 다음 주택을 뭐하고 멸실하고 뭐가 남았어요? 이제 나대지 저 토지만 있죠.
그 상태에서 파는 건 그건 주택이 아니지. 그건 과세야. 토지 파는 거니까. 양도할 때 당시 주택이 없으니까 나대지. 그거 과세요. 토지 양도야. 토지. 주택 양도가 아니다. 주택에 딸린 토지만 양도하는 경우도 주택을 양도한 것으로 보지 않는다. 이 얘기는 비과세 받을 수 없다. 여기 보세요. 이렇게 팔아야 돼요. 주택은. 주택에 건물하고 뭐가 있어요? 토지가 있는데 보세요. 자, 건물만 팔아서 1번, 2번 토지만 팔았네. 3번 건물하고 토지 3번 팔았어. 자, 1번 뭐만 팔았어요? 건물만. 비과세. 1세대 1주택이니까. 주택이니까. 자, 이 상태에서 뭐만 팔았어요? 이건 과세. 땅 파는 거야. 과세. 두 개 동시에 팔았네. 정상. 비과세. 결론은 뭐만 팔면? 땅만 팔면 땅 파는 거지 주택 양도가 아니다. 됐어요? 다음 여기 매수자 등기 지연으로 2주택이 된 경우도 확인이 되면 1주택으로 인정된다. 여러분 어저께 주택을 잔금 받았어요. 어저께 팔았어요. 잔금 받았어요. 팔았죠. 근데 오늘이 토요일 일요일이니까 소유권 이전 등기 못해갔잖아 그 사람이. 그럼 내 등기 권리증에는 주택이 2개인데 여전히 2개로 돼 있죠. 그래도 실은 몇 개야? 어저께 잔금 받았으니까 오늘은 하나잖아요. 그 세무서에 입증하면 돼. 나 어저께 팔았다 잔금 받았다 입증하면 되죠. 근데 그놈이 뭐 안 해갔어? 등기 안 해가서 내가 주택 2개로 되어 있지만 실은 몇 개다? 하나. 확인되면 비과세 받을 수 있다. 이해가세요? 여기 다음 2주택을 동시에 양도하는 경우도 양도자가 선택을 하면 1주택 양도한 것으로 본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 주택을 10개 가지고 있다. 뭐 이론상이니까 한 세대에 주택 10개 가지고 있다. 10개를 같은 날 다 팔았어. 한꺼번에 오늘 다 팔았어요. 그래도 9개 파는 건 뭐하고? 세금 내고 맨 마지막 거 10번째는 비과세 받을 수 있다 이 얘기예요. 그건 본인이 뭐하라? 선택하라. 여러분 같으면 큰 거 적은 거 예? 어떤 거 먼저 팔아? 답이 없어요. 난 세금 많이 내고 싶어. 그럼 큰 거 팔아서 세금 많이 내고 그죠? 예, 조그만 거 팔아서 세금 조금 내고 큰 걸 비과세 받아도 되고. 좋아요. 다음 1주택 소유자가 조합원 입주권 또는 분양권을 취득해서 무슨 주택? 취득하면 몇 주택으로 본다? 2주택. 그럼 주택 하나이라가요. 여기서 잠깐 여기서 이 분양권 조합원 입주권은 원래 주택으로 들어가 있었어요. 근데 이 분양권 양도소득세는요 올해 취득한 거 2021년 1월 1일부터 뭐한 거 취득한 건 양도소득세 계산할 때 주택수에 포함한다. 아까 뭐는 취득세는 2000 몇 년 20년 8월 13일 10일 이후니까 이때부터 취득한 입주권이나 뭐는 분양권은 주택수 계산에 포함되죠. 근데 양도소득세는 언제 올해 취득한 뭐는 분양권은 주택수 계산에 들어가고 조합원 입주권은 원래부터 그냥 들어갔었어요. 이해가세요? 올해부터 취득하는 분양권도 주택수에 들어간다. 다음 7번 무허가 주택을 2년 보유하고 양도하는 경우도 비과세 받을 수 있다. 여러분 무허가 주택은요 등기 못하죠. 그래서 미등기로 보지 않아. 근데 땅 몇 개야 그게? 하나? 그럼 1세대 1주택 비과세 받을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이거 설명드릴게요. 요거 여러분 일반 지역에 주택 하나 있어요. 그리고 반드시 몇 년 1년 지나서 또 하나 주택을 취득했죠. 일반 지역에서 취득해서 주택이 몇 개야? 2개죠. 이때 주택이 아니라 뭐 취득해도 돼? 분양권 취득한 것도 돼요. 왜? 주택수에 들어가니까. 그럼 주택 몇 개야? 그럼 분양권 취득한 날로부터 몇 년? 3년 안에. 아니면 요 주택 취득한 날로부터 몇 년 안에? 3년 안에 옛날 주택을 여기서 뭐하면? 팔면 1세대 1주택으로 본다. 이해가세요? 예? 자 여기 보세요. 요건 무슨 지역? 조정지역이에요. 조정지역에 주택 하나 있어요. 조정지역에. 근데 조정지역에 또 주택을 취득해서 조정지역에만 주택 몇 개야? 2개예요. 이때 분양권 포함해서 요거는 2000 몇 년 19년 12월 며칠 17일 이후부터 취득했다. 그러면 몇 년 안에? 1년 안에 종전주택을 뭐 해야 되고? 팔아야 하고 여기라 뭐까지 하라? 전입 신고까지
해야 된다. 그러면 그 전에 취득한 건 2년. 몇 년? 조정지역에만 있을 때는 2년이에요. 조정지역이 아닌 건 3년이고. 예? 헷갈리죠? 예. 조정지역에만 주택 몇 개? 2개. 그런데 2000 몇 년? 19년 12월 16일까지 취득한 건 2년 안에 팔면 되고, 만약에 그 이후에 취득한 건 몇 년? 1년. 그럼 2개 다 조정지역이 아닌 경우는 몇 년? 3년. 이해가세요? 예, 그거 기억하시면 돼요. 그런데 여기 보세요. 하나 있어요. 이런 거. 여기서 하나. 이제 5분만 하고 끝낼게요. 여기 보실래요? 기존의 주택이 하나 있는데 1년 지났어요. 요거 취득하고 몇 년? 1년 지난 후에 뭐 취득했어요? 분양권 취득했어. 그럼 주택수에 들어가잖아. 그럼 1세대 무슨 주택? 2주택. 그럼 분양권 취득한 날로부터 몇 년 안에? 3년 안에 종전주택을 팔면 돼요. 그럼 뭐야? 비과세. 이해가세요? 예? 그런데 요 분양권을 왜 샀어요? 거기 입주하려고 산 거지. 그런데 3년 안에 아파트가 완공이 되지 않을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이때는 3년 안에 이걸 못 팔 수도 있잖아. 갈 데가 없으니까. 그런 경우는 아파트가 3년 안에 뭐가 안 됐으면, 완공 안 돼서 여기서 완공됐다. 그러면 언제가 됐던 준공된 날 있죠? 그날로부터 몇 년 안에? 2년 안에 기존 거 여기서 팔아도 돼. 이해가세요? 그리고 조건이 있다. 여기에 들어가서 몇 년 이상, 1년 이상 거주해야 돼. 다시 한번, 몇 년 안에 분양권 사고 3년 안에 그냥 옛날 거 팔면 비과세야. 이해가세요? 그런데 나는 이 아파트, 여기 새로 짓는 아파트로 들어가려고 하는데 준공이 안 됐으니까, 3년 안에 준공이 안 됐으니까 갈 데가 없으니까 못 팔 수도 있죠. 그럴 때는 공사가 지연돼서 늦게 준공되면 나중에 뭐한 날? 준공된 날로부터 몇 년 늦어도 2년 안에 여기 들어가서 세대 전입하고 몇 년? 1년 거주하고 요 기간 안에 요거 팔아도 된다 얘기야. 두 가지에 두 가지. 예? 정상적이면 분양권 사고 몇 년 안에? 3년 안에 옛날 거 팔면 비과세. 그런데 만약에 뭐가 안 되면, 예? 준공이 안 되면 이거죠. 이거 기존의 주택이 있는데 1년 지난 다음에 뭐 샀어요? 분양권 샀어요. 분양권 사고 몇 년 안에? 3년 안에 팔아야 되는데 분양권 사고 몇 년? 3년 지난 다음에 여기서 아파트가 뭐가 됐어? 여기서 준공이 됐다 이 얘기야. 3년 안에 못 팔잖아요. 그죠? 그래서 여기서 아파트가 준공됐다. 그러면 준공된 날 늦어도 몇 년 안에? 2년. 2년 안에 요 주택을 여기서 팔아도 된다니까? 그리고 여기에 뭐하라? 전입신고해서 몇 년 살아? 1년 거주. 이 조건이 붙어야 돼. 그럼 여기서는 그냥 팔면은 그냥 깨끗하게 팔면 되죠. 나 이 아파트 나중에 완공되면 입주하든 안 하든 그냥 난 지금은 신경 안 쓰고 그냥 팔래. 그럼 요거 분양권 사고 몇 년 안에? 3년 안에 옛날 주택 팔면 비과세. 그런데 3년 안에 아파트가 준공이 안 돼서 여기서 준공됐죠. 지나서 준공됐잖아요. 언제 준공되든 준공된 날로부터 몇 년? 2년 안에 종전주택을 팔고 세대 전입해서 몇 년 거주? 1년 거주하라. 됐어요? 자, 이번에는 이거 아까 나왔던 얘기예요. 자, 이게요 2021년 2월 17일 날 개정된 거예요. 뭐냐? 지금까지는 어떻게 됐냐면 주택 하나 가지고 있는 부모와 주택 하나 가지고 있는 자녀가 합쳤죠? 그래서 2주택이 됐죠? 그럼 합친 날로부터 몇 년 안에? 10년 안에 어느 거든 하나 먼저 팔면 비과세 혜택을 줘요. 그건데 2월 달부터 개정된 건 요렇게 가지고 있는 상태를 합쳐도 된다 이 얘기야. 아버지가 주택 없고 뭐 있어요? 조합원 입주권 하나. 여기는 주택 하나 있어도 되고 아니면 요렇게 가지고 있는데 요렇게 합쳐도 된다 이거지. 그리고 나서 요거는 원래부터 가지고 있던 주택이고 요거는 뭐예요? 요거 분양권이나 입주권은 중간에 주택이 되는 거죠? 그래도 된다 이거야. 이렇게 가지고 있는 사람끼리 합쳐도 된다. 꼭 주택 하나만이 아니라 여기 보세요. 아버지는 주택 몇 개? 하나.
아들은 주택 없어요. 뭐만 있어요? 조합원 입주권 가지고 있다. 합칠 수도 있죠? 아니면 분양권 가지고 있죠. 합쳐도 되죠? 부모가 분양권 가지고 있고 여기가 주택 가지고 있어도 되죠? 예, 이 중에서 하나, 이 중에서 하나 이렇게 하면 된다 이 얘기야. 혼인도 역시 똑같은 내용이에요. 그래서 중요한 건 몇 년 안에 팔아라. 예? 10년. 혼인한 경우는 몇 년? 5년 안에 팔아라. 됐어요? 예, 그러면 여기서 아까 나왔던 거 상속세 계산은요. 여기 상속세나 증여세나 이건 똑같아요. 세율이. 상속세 증여세는 법이 똑같으니까 계산 이렇게 하면 돼요. 다만 여기 보세요. 상속은요. 기초공제 얼마? 2억. 배우자 공제 5억 기본. 그리고 인적공제에서 보세요. 돌아가신 분에 대해서 상속공제는 돌아가신 분에 누가 있으면, 예? 배우자가 생존해 있으면 10억까지는 상속세 계산 안 해. 공제해 주니까. 그럼 배우자가 없고 누구만 있으면, 자녀만 있으면 5억까지는 기본적으로 보여준다. 공제, 이게 상속공제예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돌아가셨는데 어머니가 생존해 계시면 기본 얼마? 예? 10억까지는 상속세 계산 안 한다니까. 그런데 아버지 돌아가셨는데 어머니가 옛날에 오래전에 돌아가셔서 누구만 있어 지금? 자녀들만 있다. 그럼 기본 얼마? 5억까지는 상속세 계산 안 한다. 우리가 계산할 건 아니니까. 여기 보세요. 그리고 증여세 이건 알아야 되겠죠. 이건 설명해 줘야 되니까. 예, 부부간에 얼마? 6억. 직계비속 공제 그랬죠. 부모로부터 자식이 받으면 5천만 원, 자식으로부터 부모가 받아도 5천만 원, 미성년자가 받으면 얼마? 2천만 원, 기타 친족으로부터 받으면 얼마? 예? 그럼 하나 물어볼게요. 시아버지로부터 누가 시아버지로부터 며느리가 증여받았다. 얼마? 1,000만 원이에요? 부모 자식 아니야? 예, 현혹되면 안 돼요. 시아버지하고 며느리의 관계는 딸이 아니다. 직계존비속 아니에요? 또 사위하고 장인하고 관계는 부모 자식이 아니다. 그런데 시어머니가 며느리 보고 꼭 뭐라고 그래? 거짓말하죠? 딸같이 생각하고, 예, 장인은 사위를 아들같이 생각해 새빨간 침도 안 바르고 거짓말하는 거예요. 있을 수가 없는 얘기야. 됐어요? 이렇게 계산을 하고, 증여세는요 3개월 안에 뭐를 하라? 신고를 하면 세액공제 몇 프로? 세금의 3% 깎아줘요. 3%? 예, 이렇게 해서 증여세 부분을 한번 계산 구정만 봤어요. 됐습니까? 예. 여러분 시간이 조금 촉박해서, 예, 조금 시간 부족했는데 조금 아쉬운 거 질문 있고 그러면 앞으로 학원을 통해서 질문하시고, 저는 격주로 화요일 날 와요. 여기 학원 2주마다 한 번씩 화요일 날 수업이니까는요 2시부터 7시 전까지는 학원에 있으니까 이때 상담을 해서 학원에 전화하셔갖고 상담하셔도 됩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고생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